안녕하십니까. 폼생폼살 더 저렴하게 더센터 대표 김성주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, 렌즈로버 이보크 2.2 디젤 차량을 갖고 나왔습니다. 이 차량으로 설명드릴 것 같으면은 일단 영국차죠. 프리미엄 브랜드고 렌즈로버란 자체가 SUV 시장에서는 정말 윗급에 있는 그 친구 중에 막내 라인 이보크를 가져왔습니다. 성능 점검 한번 보실까요? 네, 일단 차량 전면부를 먼저 살펴볼 건데요. 차량 전면부를 보시면 제일 눈에 띄는 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자신의 마크보다는 레인지로버라는 이 글씨를 이쁘게 써놓은 게 특징이고요. 뭐 그릴이든 라이트든 보셨을 때 이 차량은 정말 세련됐구나 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고, 일단 이 이보크 같은 경우는 레인지로버의 막내 라인이면서 좀 스포츠 쿠페, 이제 쿠페형 SUV의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. 뭐 GLC라든지 아니면 X4 같은 경쟁 차량들이 있고요. 하지만 그 친구들이랑은 다른 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, 이 영국에서 만드는 차들은 우린 럭셔리 브랜드고 우린 영국이야 라는 이제 그런 인상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실내를 보시든 어디를 보시든 엄청 고급스러움이 좀 많이 강조가 돼 있어요. 일단 측면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? 가면서 제가 레인지로버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게요. 네, 측면부를 한번 보시면은 정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타이어가 무지막지하게 크죠. 보통 2급에서 들어갈 수 없는 크기의 이 휠이랑 타이어 크기가 들어가 있고요. 타이어의 크기를 한번 볼까요? 타이어 크기를 한번 보시면요, 여기 있는 거 보시면 돼요. 235에 와, 이 정도 크기면은 진짜 웬만한 진짜 대형 세단에도 못 들어가는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죠. 측면부 라인을 한번 보시면은 스포츠 쿠페답게 올라가다가 뒤에서 둥그렇게 끝나는 이런 모양을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위에 같은 경우는 아예 통유리로 이 천장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살짝 루프 스킨을 입힌 그런 느낌이 나요. 후면부 한번 보실까요? 이 전동이 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. 보시면은 SUV 치고는 조금 작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, 이보크를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많은 짐을 싣는 분들보다는 이 외관과, 그리고 나는 살짝 시야가 높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납이 있다 하면 어차피 폴링도 되니까요.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. 그리고 보시면은 뒷자리가 딱 완전히 이게 막혀있는 느낌 때문에 이 원래 보통의 이 커버가 있어도 뭐 앞에까지 냄새가 많이 넘어가거든요.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커버를 아예 단단하게 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좀 냄새나 이런 게 좀 덜할 것 같아요. 무슨 로봇 같죠? 예, 측면부를 한번 더 보시면은 저쪽과 동일한 이 느낌을 보일 수 있고요.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뭐 기스나 흠집 하나 찾아볼 수가 없네요.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SUV에 들어가는 차도 있고 안 들어가는 차도 있는데, 이게 스포일러 기능을 해주는 것 같이 생기긴 했거든요. 근데 직접 보시면은 뭐 라이트가 나온다든지, 이 이보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저희 이제 비를 닦아주는 기능이 있잖아요. 이게 위에 들어가 있어요. 그래가지고 얘는 이걸 가리기 위해서 얘를 좀 길게 빼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닦게 되면은 여기서 쏙 나왔다가 쏙 들어가서 이 외관상 이제 좀 이거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느낌을 덜 받을 수 있죠. 뒤에도 이쁘게 레인지로버가 있고요. 이게 원래 진짜 차 마크예요. 랜드로버.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랜드로버에는 레인지로버랑 디스커버리라는 이제 두 가지 상품이 있죠. 근데 보통 레인지로버는 좀 고급스러운 상품을 판매를 하고,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좀 더 상용적인 그런 이제 차를 파는데, 일단 한 가지 꼭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이건 제가 들어가서 설명드릴게요.
네, 일단 차량 실내로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. 차량 실내를 보시면 뭐 핸들이나 아니면 센터페시아, 전체 가죽 느낌이나 이 차량 구조를 봤을 때, 이게 소형 SUV라고라는 생각은 절대 들지가 않아요. 진짜 고급스럽고, 진짜 우리나라 제네시스랑 비교를 해도, 이게 좀 더, 이쁘지 않나?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외관은 막 우드 트림부터 투톤 가죽의 아이보리 다 들어가 있어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천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통유리예요. 그냥 비 오는 날이나 이런 날 통유리 한번 열면은 감성에 빠질 수 있는 게 이 차의 큰 매력 포인트죠. 그리고 제가 일단 아까 전에 말씀한 게 드린다 했었는데, 이 레인지로버가 정말 이제 붐이었죠. 강남 진짜 사모님들의 진짜 강남 뭐 산타페 이런 별명이 좀 있었어요. 근데 이 차량이 갑자기 왜 인기가 안 좋아졌냐? 한 유튜버 분이 뭐 레인지로버 보그를 사가지고 뭐 이런 뭐 서비스에 대해서도 한번 방송을 했었고, 그런 부분에 대한 이유가 뭐냐면,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레인지로버라는 차 자체가 이 미국의 지프처럼 이런 뭐 완전 이런 멋있는 고급스러운 차들은 아니고 정말 뭐 산을 타거나 이런저런 일에 사용을 하는 그런 차였는데, 그래도 이 차는 레인지로버라는 차에 대해서 엄청 그래도 그 브랜드가 있었어요. 브랜드가 있었는데 그 브랜드의 가치가 현대를 따라가려다 보니까 갑작스러운 이제 전자계통이 엄청 많아진 거죠. 최첨단이란 최첨단은 그냥 다 넣었는데, 이게 자체적 개발도 아니고 이제 제규어랑 이렇게 합병이 되면서 거기서 싹 끌어와서 넣은 거다 보니까 이게 얘랑 맞는 건지도 모르고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집어넣으니까 차가 전자계통에 대해서는 먹통이 너무 많이 뛰는 거예요.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AS 센터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자계통에 대한 부분, 뭐 내비게이션이든 뭐든 아니 모듈이든 여러 가지 정말 전자계통에 대해서 그런 부분인데,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전자계통에 대해서 다 확인을 했을 때 정말 뽑기를 잘하잖아. 이 차량은 뽑기에 신이 산 차이기 때문에 AS를 크게 안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이제 차량 핸들을 보시면은 이 차는 스포츠한 느낌을 주려고 한 것 같긴 한데, 사실 스포츠한 느낌의 차량은 아니고요. 좀 더 세단 같은 느낌이 있다 해야 되나요? 보통 이제 레인지로버는 SUV로 나온 차는 맞는데,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많은 유튜버분들도 말씀을 하겠지만 솔직히 세단 같은 차예요. 크기만 큰 세단. 일단 시동 한번 걸어볼까요? 예, 별로 시끄럽진 않죠. 실내를 보시면 라이트를 한번 켜볼게요. 여기 보시면은 이게 앰비언트가 안에서 나오고요. 여기 보면 손이 만날 수가 있어요. 제 손을 여기 쭉 넣으면 손이 좀 크긴 한데, 아이고, 하고 나와요.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크게 뭐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을 텐데, 그냥 핸드폰 같은 경우도 아니면 차키 같은 경우에 그냥 넣어놓고 할 수 있는 좋은 수납 공간이 될 수가 있고요. 보통 이렇게 들어가는 차들이 많지는 않죠. 근데 저는 이게 있는 게 진짜 좋은 뭐 수납 공간을 만들었다 생각을 해요. 그리고 한번 차를 닫아볼게요. 사실 창이 좀 기니까 오래 걸려요. 근데 이 창은 썬루프는 아니에요. 왜냐면 문이 열리진 않기 때문에. 하지만 천장이 통유리 글라스로 다 덮여 있다는 점이 뭐 썬루프보다는 더 큰 개방감을 가져올 수 있죠. 솔직히 뭐 썬루프를 연다 해서 공기가 막 잘 통하고 이건 아니잖아요. 그냥 달릴 때 뭐 이게 뭐 기분 낼 때 조금씩 여는 건데, 얘는 통유리이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개방감을 가질 수 있겠죠. 후방 카메라 한번 볼까요? 네, 보시면요,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가 좀 후방 카메라에 전자 모듈이 문제가 많다 했잖아요. 근데 멀쩡히 잘 나오고 있고요. 이 귀여운 친구도 잘 움직이고 있어요. 무슨 콩나물처럼 생겼네요. 네,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옵션이 모두 들어간 차량이기 때문에 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든 뭐 위에 통유리든 뭐 여러 가지 엄청 많은 옵션이 다 들어가 있어요. 이거를 뭐 메모리 시트 같은 경우로 들어가 있고요.
이거 보시면 전동 시트도 들어가 있고요. 다 보시면은 이쪽에도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. 하지만 확실히 통풍 시트가 없네요. 프로토 에어컨이 있고요. 그리고 이게 그 레인지로버나 이런 차들을 보시면은 이 차량은 뭐 비탈길 아니면 뭐 이렇게 언덕 이런 데서 내려갈 때 이런 이 산악길을 움직이거나 할 때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이 차가 아는 거예요. 가다가 멈췄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제동을 해줘야 되는구나. 뭐 이런 SUV적인 오프로드를 달릴 수 있는 기능 들어가 있고요. 네, 일단 뭐 실내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밖으로 나가볼게요. 네, 일단 이제 엔진룸을 한번 살펴볼게요. 네, 엔진룸을 한번 보시면 엄청 좀 깔끔해요. 이게 영국 애들 좀 스타일인 것 같은데 뭘 넣으시던 간에 좀 더 다 깔끔한 정렬이 이루어져 있고요. 빗물이 새지 말라고 코팅까지 다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고, 엔진 같은 경우도 4기통이 들어가 있는 를 가지고 있죠. 시동 한번 걸어볼까요? 분명 아까 실내에서는 엄청 조용했잖아요. 한번 들어보시면은 소리 자체가 디젤의 달달거리는 소리라기보다는 좀 웅장하게 묵묵하게 잡아주는 느낌의 소리가 좀 커요. 전 이게 좀 신기했던 게 아무리 그래도 2000cc고 이게 2200cc죠? 2.2니까 2200cc고 그렇다고 이게 디젤이고 키로수가 이 친구는 적은 친구가 아니거든요. 근데 이 엔진 소리가 엄청 크지도 않을 뿐더러 이렇게 달달거리는 소리도 안 나고 묵직하다는 거에서 이 차량보다 엔진을 잘 만들었나 보네 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. 근데 보통 이 친구랑 이제 같은 회사가 제규어가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이보크나 뭐 다른 친구 다 괜찮은데 벨라 같은 경우는 제규어의 프레임이랑 바디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좀 안 좋은 부분이 많았었는데 이보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레인지로버의 자체 개발을 하다 보니까 저는 참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차라리 정말 레인지로버를 사고 싶다. 근데 나는 보그를 살 돈은 없다라고 하시면 저는 이보크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난 이보크를 사든지 아니면 정말 보그나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사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네, 일단 차량 소개는 여기까지로 마치는 걸로 하고요.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다 순수 뭐 지방이든 어디든 저희가 방문을 드려서 차량을 직접 검사 후에 차량을 가져온 차량이기 때문에 뭐 고객님이 구매를 하시고 바로 이용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. 이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시승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차량을 둘러보고 싶으시거나 아니면은 내 차량에 대해서 문제가 있나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나 부천 송내대로 450번지 국민차 250초로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